예. 우리 기초기술연구회 김건희 소장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8대 때 국회에서 출연연 추진 사업관 조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임기 만료에서 폐기가 되어버렸는데, 다른 타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독일의 막스 프랑크라든지 일본 리켄 같은 연구기관들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전략, 투자 중복을 이렇게 막아가고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 출연해 보게 되면은 기술 분야별로 25개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 부처간이라든지 부서 내에서도 서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연구소들과의 경쟁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듯이 어떤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출연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대형 R&D 사업이 부재하게 되고, 또 대부분 소액 투자 분산됨에 따라서 중복 투자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기 됨에 따라서 성과가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기원 차원에서 소속 기관이 추진 중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관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협의회 등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원장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복 사업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하고 직영부 쪽 산업에 있는 그 부분하고 약간 중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러한 경영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네, 타워 포인트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아주 저희 시스템이 독일의 헬몰트하고 비슷합니다. 각 법인격을 두고 상당히 느슨하지만은 서로 끊임없이 통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융합에 대한 게 이제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예산도 늘리고 그럴 작정이 있습니다. 예,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보게 되면은 연구 보조 인력에 대한 처우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연구 보조 인력도 팀 일부고 전문가가만 나서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이 기계를 보게 되면 기능직의 경우 비정규직 부분이 그 57.1%를 차지하고 있어서 타직종에서 매우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 출연연 인력에 대한 주요 정책 분석은 대부분 박사급 연구직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마다 기술직과 기능직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 그리고 연구 인력과 지원 인력의 업무 영역과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연구 보조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 및 이직률이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반성을 하고 있는데, 연구 현장의 경우에 일정 부분 비정규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연 학생이거나. 그런데 특히 보조 인력, 어떤 기술직, 기능직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요가 많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을 잘 통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에 따라서 오히려 출연인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거 아닌가?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죄송합니다만 올해 지금 막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늘어나는 것은 이런 총액인건비 이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많은 부분이 생명연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단순 인력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현장.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해외와 비교해 보면 해외 유수대학 기술직은 보통 연구직과 함께 팀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출연의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전문가로서는 물론 직업으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정말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건 단순히 물론 저희 잘못이 큽니다만은 사회문화적인 배경도 무시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능직으로 오신 분들이 기능직에서 자부심을 갖도록 사회가 뒷받침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연구직으로 가고 또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서로 기능직 인력들과 그래서 지금 미안합니다. 저희 직업 공고 쪽 사람 교장 선생님을 한번 만나 뵙고 저희들이 그러한 인력을 이렇게 새로운 부분으로 창출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선생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나 기능직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줄 수용될 수 있는 범위가 들어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포함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 안을 만들도록 예, 예. 하고 만드는 즉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페이지 23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연구원에 보면은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28개 출연연 재직 중 연구직 10%에 해당되는 연구자만 65세. IMF 때 이제 소위 경제 어려움 때문에 61세로 줄였던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수연구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당의 소속 연구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연구원 선정 탈락 시 이의 제기 절차가 없는 등 문제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총회 임금비 제도에서 고액 연봉자의 정년을 연장시키게 되면은 젊은 연구원들에 대한 채용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실제로 그것도 이제 이번에 겨우 시행을 하고요. 처음 키스트가 이번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책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고액연봉자 때문에 젊은 사람을 고용 못하는 그런 문제는 결국은 총액 인건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은 기견 소관 7개 기관에서 한 38억 정도가 소위 학생 장학금 문제를 소위 연구활동비에서 부담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원래 학생 장학금은 운영비에서 지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실 그 기관들 운영비에서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정부 연구 수탁 사업비에서 부담토록 했는데 이에 따라서 학생 등록금 집행에 있어서 정작 순수한 연구 활동에 쓰일 연구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UST 대학의 등록금 문제입니다. 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요. 이게 공동관리 규정 등의 부적절한 사안으로 지적돼서 시정토록 촉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른 지원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연구비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거는 맑게. 예, 그건 조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